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떠난 의사 신부님의 이야기를 개발협력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2000년도 초반,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희망차게 21세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와 같은 일상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무실 구석 1열, 오늘은 남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년 시절, 풍족하진 않았지만 늘 밝고 활기차게 생활한 어린 태석은 의대에 진학하였습니다. 몇 년 뒤 의대를 졸업한 태석은 수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2001년 천주교의 신부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직후 이태석 신부님은 남수단의 톤즈로 떠납니다. 2001년 수단은 남북 간 내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미래를 위한 교육이나 아픈 이들을 위한 보건, 건강한 삶을 위한 위생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마치고 고향 톤즈로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 식수가 부족해지고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결핵,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톤즈를 자진해서 찾은 이태석 신부님은 도착하자마자 환자 진료를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의사가 되어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며칠을 걸어 밤낮 없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원이 필요함을 느낀 신부님은 주민들과 벽돌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이 12개뿐인 작은 병원이었지만 주민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활하였고 그 모습은 이태석 신부님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출장 진료를 계획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웃리치 사업의 한 형태지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적극적인 형태의 진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분석, 평가하며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발이 다 뭉개져 신발을 신을 수 없는 한센병 환자들의 발 모양을 그려 맞춤 가죽 신발을 제작했죠. 적정 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어사전에서는 제3세계의 지역적 조건에 맞는 기술이라 정의 내립니다. 바로 이런 활동들이 그들을 위한 적정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필요할 거라는 내 중심이 아닌 그들이 중심이 되는 기술. 이태석 신부님은 이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다다르자 신부님은 톤즈의 미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바로 청소년이죠. 사실 신부님은 청소년 지도자가 더 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부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가 우선이었습니다. 개발협력계는 늘 고민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 감성적으로는 어렵지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해마다 컨트리 파트너십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국별 협력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건위생, 교육 및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나라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지원 순서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죠. 신부님은 병원의 첫 번째, 교육의 두 번째 씨앗을 뿌렸습니다. 병원 밖의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직도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싸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지쳐갔고 아이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아이들을 학교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케냐에서 선생님을 데려왔고 학교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규교육 12년 과정을 갖춘 학교로 발돋움합니다. 직접 수학을 가르치고 악기와 노래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부님의 권유를 받고 의사가 되기 위해 톤즈에서 한국으로 온 토머스 타반 아콧과 존 마옌 루벤. 2018년에 정식으로 의사가 된 아콧에 이어 2020년 루벤 또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되어 톤즈로 돌아가 신부님처럼 인수를 펼치고 싶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부님과 함께 톤즈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순천향대 구미병원 신경숙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신 걸 하늘에서 보신다면 아마 얼굴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치시거나 쑥스러워하고 계실 거라는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신부님을 처음 뵌 건 룸백 공항이었습니다. 의료 봉사자 모집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린 저를 마중 나와 주셨어요. 의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료 봉사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로망도 실현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신부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톤지에 갔습니다. 매일 일과를 마치고 학생들과 공부, 놀이를 하며 시간 보내는 것을 행복해 하신 신부님의 모습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부님은 그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그들 삶에 대한 관심의 일부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질병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질병을 가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신부님의 태도는 많은 감동과 배움을 주었습니다. 수단 사람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은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올해는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신부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부님의 사랑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유는 그의 진심이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실 구석 1열 울지마 톤지 내레이션의 성우 김현우였습니다.